자, 이 주파수 샘플링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상한 모양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상한 모양을 한번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1kHz 때 1이라는 게인을 갖고 2kHz 때 0.5라는 게인을 갖는 이렇게 약간 어, 찌그러진 모양의 이런 걸 내가 그 주파수 특성을 내가 구현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네, 여기 포인트만 잘 주면 되겠죠. 어느 포인트를 줘야 될지 한번 동그라미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거 빼먹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0 다음에 바로 1km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줄 때 F를 0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1km로 바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1000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꺾어지는 점에서는 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끝부분 있겠죠? 끝부분. 그러니까 이제 2분의 fs. 요렇게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써보면 처음에 0, 주파수는 써보겠습니다. 1km니까 이제 1000이 되겠죠? 1000, 그 다음에 또 1000이에요. 왜냐하면 1000에서 두 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000, 또 2000, 2분의 fs 나누기 2분의 fs.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크기. 자, 크기는 0일 때 0, 1000일 때 0에서 1000일 때 1로 가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2000일 때는 0.5이고, 그러니까 선 쭉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2000일 때 다시 0, 그 다음에 여기서 0.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코드를 보겠습니다. 저 코드를 보면은 필터 차수를 80차로 했고요.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를 80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F를 0, 1000, 1000, 2000, 2000, 그 다음에 2분의 fs를 줬고요. 그리고 M을 00, 1, 2분의 1, 00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FIR2를 사용을 해서 네,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고 프리퀀시 차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죠. 네, 결과 왼쪽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데요. 뭐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아까 그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어서 이런 거를 원했는데 별로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윗부분 잘 보세요. 이게 보면은 좀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로축이 데시빌이고요. 여기는 원래 내가 했던 그림은 1, 0.5 이런 식으로 데시빌이 아니고 일반 리니어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Y축이 다릅니다. 그래서 0.5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데시빌로 따지면 그 3데시빌 줄어드는 거라서요.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마이너스 3dB 줄어들면은 그건 이게 제대로 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쪽 확대를 했어요. 자, 확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경사져 있죠? 이런 식으로 아래로요. 네, 이렇게 그 3dB 줄어들게 구현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선형축으로 Y축을 데시빌이 아니고 그냥 선형으로 여기서 0에서 1 사이로 그림을 그리면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런 모양인데요. 이런 모양도 주파수 샘플링 방법으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래 이렇게 F와 M을 이렇게 차례대로 주면 된다. 아까 샘플링 포인트는 뭐 여기 꺾어지는 부분은 다 주면 된다는 것이죠. 샘플링 포인트 네, 여기, 여기 이런 게 다 샘플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면 네, 바로 이렇게 그 Y축을 이제 선형으로 이건 그린 겁니다. 데시빌로 그리면 이 모양이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복잡한 모양도 이 주파수 샘플링법을 통해서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를 넣습니다.
자, 요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코드는 제가 뭐 뺐으니까요. 근데 뭐 빼고 말 것도 없죠. 앞에 이제 그 코드에다가 M하고 F 부분만 넣으면 되니까요. 네,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내용은 그 최적 등맥동 설계법이라는 그 방법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한데요. 뭐 최적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게 등맥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등이라는 게 이제 그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같다라는 뜻이고 맥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터를 설계를 하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맥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등맥동이라는 것은 이제 맥동의 크기가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필터를 다른 방법, 특히 이제 주파수 샘플링 방법 같은 것들로 설계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샘플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샘플점이 있으면 주파수 샘플링법으로 설계를 하면 이렇게 맥동이 있다가 이렇게 여기 그 꺾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맥동이. 예. 이게 그 주파수 샘플링법으로 설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맥동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 맥동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등 맥동 설계법으로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동일한 이렇게 포인트가 있을 때, 예, 이것도 주파 샘플링법처럼 이렇게 점을 내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맥동 크기가 이렇게 다 똑같아요. 이렇게. 예, 뭐점 지나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일정하죠, 크기가. 맥동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라는 것이 등맥동 설계법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지나는 것은 주파 샘플링법과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결과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인데 지금 이 최적 이 등맥동 설계법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그 좋은 결과를 보통 나타내 줍니다. 자, 어떻게 설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최적화법 원리부터 좀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요. 음, 지금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그림을 보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내가 원하는 필터 특성입니다. 다 꺾어져 있죠. 계단처럼. 나는 저렇게 통과와 차단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필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설계할 수 있는 필터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의 필터입니다. 즉 맥동이 있는 그리고 천이대역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필터만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설계한 필터는 당연히 오차가 생깁니다. 이 원하는 그 필터 특성과 그러니까 뭐 이걸 에라 오차라고 한다면 이것은 HW 실제 설계 필터 빼기 HDW 이렇게 이제 오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오차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가장 작게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그 물결 모양의 어떤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최적의 어떤 필터가 될 겁니다. 그게 이 최적화법의 이제 기본적인 설계 사상이에요. 자, 말로 정리해 놓은 거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실제 설계 필터와 원하는 필터 특성의 오차를 방금 설명했죠.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H 오메가를 수치적인 방법으로 구합니다. 컴퓨터 그 프로그램으로 구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리플이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즉, 그 어디는 크고 어디가 작은 게 아니라 동일한 리플의 크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대부분 다른 설계법보다 가장 낮은 차수로 원하는 특성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법이 대체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양을 줬을 때 가장 낮은 차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8차면 되는데 뭐 주파수 샘플링법으로는 10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법으로 했더니 뭐 14차로 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건 이제 예로 든 겁니다. 그냥 항상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왕이면 차수가 적은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차수가 가장 낮은 걸 설계할 수 있다. 예, 그런 의미로 가장 최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풀이하는 함수는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매트랩하고 옥타브가 다른데요. 그걸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수치적인 방법,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이 팍스 맥클러런이라는 사람들이 그 고안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레메즈 알고리즘이라는 게 원래 있는데요. 그 레메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팍스 맥클러런이 어떤 그 방법을 고안을 해냈어요. 그래서 함수 이름이요. 지금 첫 번째 FIRP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PM이 여기 팍스 맥클러런의 이제 앞글자 딴 겁니다. P자고 M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FIRPM이라고 쓴 게 바로 이게 매트랩에서 사용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옥타브에서는 이름을 그냥 아예 레메즈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건 옥타브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용법은 함수 이름만 제외하고는 사용법은 똑같아요. 파라미터 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옥타브를 쓸지 매트랩을 쓸지에 따라서 함수 이름만 다르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주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 n은 필터 차수입니다. 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f는 그 주파수 벡터, 좀 전에 그 주파수 샘플점 있죠? 그거예요. 샘플점 똑같은 거예요. 이건 0과 1 사이의 값으로 1은 2분의 fs에 해당되는 그 샘플할 내가 어느 점을 지나라라는 이제 그 주파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네, 진폭, 그 해당 주파수에서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나왔던 주파수 샘플링법과 뭐 사용법은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트랩과 옥타브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커멘트를 또 보시면 이 함수 사용법은 FIL2와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이 레메즈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팍스 맥클러런이 고안한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 결과 리플이 균일하고 낮은 차수로 필터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제를 통해서 사용법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양을 만족하는 로패스 FIR 필터를 최적화 방법으로 설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통과 대역은 0에서 500, 천이 대역 폭이 200, 필터 차수 31, 샘플 주파수 5000. 네, 아까 했던 거죠. 아래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어느 포인트를 주는지를 보면은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을 끝으로 하고요. 통과 대역이 0부터 500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천이 대역 폭이 200이니까 700.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될 포인트는 여기 꺾어지는 점에서 포인트를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포인트를 주면 되겠고요. F는 그렇다면 0, 500, 700, 그 다음에 2분의 fs, 그리고 나누기 fs 나누기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크기 a는 네, 1, 1, 0, 0 이렇게 주면 되겠죠. 네, 뭐 아까 거하고 뭐 다르지 않죠? 똑같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자 레메즈라고 썼는데요. 레메즈를 썼다는 것은 나는 옥타브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매트랩에서는 FIRPM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자, 작동 결과인데요. 필터 차수 31차, 샘플링 주파수 5000, 그리고 이렇게 F 네, 주파수를 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크기, 그리고 레메즈 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FRQZ B1 네, 똑같죠? 그 결과 네,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뭐 예쁜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이쪽 보시면 그 울퉁불퉁한 높이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부분도 좀 잘 보면은 약간 좀 그 울퉁불퉁한 게 보여요. 이게 울퉁불퉁. 여러분 그 실제로 이거 코드를 입력해서 봤을 때 여기 그 위쪽에 이게 Z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고 내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그 드래그를 하면은 그 부분이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보세요. 그러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크기가 여기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건데 그 맥동과 리플과 여기 리플의 크기가 이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등맥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그 위상을 빼고 진폭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보았습니다. 역시 뭐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양을 만족하는 이번엔 밴드패스 FR 필터를 역시 최적화 방법으로 설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선형 위상인데요. 네, 선형 위상이라면 FR 필터라면은 당연히 선형 위상이 되겠죠. 자, 근데 혹시 이 선형 위상이란 조건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나는 지금까지 선형 위상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FIR1이라는 함수를 쓰든 뭐 FIR2라는 함수를 쓰든 뭐 레메즈를 쓰든 아니면 또 뭐 FIR PM을 쓰든 내가 선형 위상을 만들어라 라는 어떤 옵션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차수하고 뭐 이런 그런 거 뭐 차단 주파수를 얼마 해라 이런 거 줬지 뭐 서로 그 개수를 대칭으로 만들어서 해라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네,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이 FI 필터를 우리가 설계하는 이런 함수들은 당연히 그 결과는 선형 위상이 되는 그런 어, 결과가 나오도록 이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선형 위상이 되라라는 옵션이라든가 명령을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 FR 필터의 가장 큰 장점이 선형 위상인데 그걸 굳이 네, 뭐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선형 위상이 안 되는 FIR 필터는 효용 가치가 굉장히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IIR 필터 쓰는 게 낫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조건 선형 위상이라고 됐는데 이걸 뭐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지금까지 쓰던 함수 그냥 쓰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과대역 주파수인데요. 통과대역 주파수는 1000에서 2000Hz 사이, 그리고 천이 대역폭은 200Hz,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가 10kHz로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 레메즈 알고리즘을 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 한번 경계 주파수에 대한 그림만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2분의 fs 여러분 이거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거 포즈를 시키고 자 그린 다음에 어, 제가 이제 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종이와 연필 준비하시고 이거 그림 그릴 준비. 자, 하나 둘 셋. 네. 자, 뭐 다시 포즈를 풀었을 거고 여러분들 해봤을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죠. 2분의 fs, 자, 샘플링 주파수 반, 이게 이제 5kHz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통과 대역이 이제 1000Hz, 1kHz에서 2kHz까지 통과시켜라. 그리고 천이 대역폭이 200Hz니까요. 1kHz에서 200Hz를 빼면, 그러니까 이게 8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2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라는 얘기죠. 뭐 여기는 점선으로 뭐 그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천이 대역폭.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될 포인트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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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줘야 될 주파수는 0, 800, 1000 여기에 가끔 뭐 시험 보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 1kg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 프로그램이 원하는 수치를 넣어줘야죠. 이렇게 1000이라고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0 그리고 2200 그리고 뭐 여기다 5000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fs 나누기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크기 해당되는 크기는 자 0일 때 0, 800일 때 0, 1000일 때 1, 2000일 때 1,
2200일 때 0, 그리고 0.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레메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간단합니다. 자, 프로그램입니다. 자, 필터 차수를 11차로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얘는 11로 하고 나머지는 네, 앞에서 했던 대로 다 했어요. 그 했더니 이렇게 워닝이라고 나왔습니다. 워닝이라고 나오고 한번 읽어보니까 자, 워닝 레메즈 하고 failed to converge. converge라는 것은 그 수렴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 해답에 내가 가까워져 간다라는 뜻인데요. 해답에 가까워져 가는 게 실패했다. 예. 그리고 returned filter may be bad. 필터 내가 뭐 출력해서 리턴 너한테 돌려주긴 할 텐데 그게 안 좋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치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푸는 거다 보니까 차수가 지금 너무 낮아요. 차수가 11차인데 11차의 차수를 가지고 너가 원하는 정도의 사양을 가진 그런 복잡한 필터는 못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필터를 이렇게 한번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밴드패스 필터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밴드패스 필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는 잘못된 필터다. 설계가 잘못됐다. 그 이유는 필터의 차수가 낮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수를 높여야죠. 그럼 몇 차까지 높여야 되느냐? 그건 뭐 이걸 예측하는 어떤 뭐 다른 수치적인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트라이 앤 에러로 해보는 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네, 필터의 차수를 31차로 해서 한 결과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패스 필터가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도 안 나왔고요. 자, 여러분들 이걸 31차로 하지 말고 51차, 71차 이런 식으로 한번 차수를 늘려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는지. 당연히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차수를 높이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50일, 70일 홀수계로 끝났는데요. 이걸 이제 50이나 70으로 하게 되면 그 형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칭이 될 때 1형, 2형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형과 2형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 개수의 차이였죠. 1형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한 개의 어떤 그 값이 있고 양쪽으로 대칭인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홀수계인 경우고요. 2형 같은 경우는 전체 개수가 짝수계이니까 차수가요. n이 홀수고 이거 n은 짝수계이니까 가운데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걸로 나와서 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수를 51이나 70일 이렇게 하는 것과 50이나 70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1형으로 만들어지느냐 2형으로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각 방법들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옵티멀 메서드 방금 한 거죠. 이런 최적 방법은요. 이게 동일한 스펙인 경우 이 설계법이 가장 낮은 차수의 필터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동도 전 주파수에 이렇게 골고루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필터 특성도 이제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파수 샘플링법, 프리퀀시 샘플링 메서드. 요건 그 임의의 모양의 필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대신 그 맥동이 어떤 부분은 크고 어떤 부분은 작은 또 그런 단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윈도우 방법입니다. 윈도우 방법은 이 창함수에 따라서 이 사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창함수를 일단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나의 어떤 그 자유도라고 할까요? 설계의 자유도가 좀 없어지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 어떤 게 무조건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응용 분야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리얼라이제이션인데요. 이 리얼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아래 그림처럼 필터의 어떤 수식을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리얼라이제이션 구조에는
이름들이 다 붙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의 구조를 이 트랜스버설 구조 또는 탭드 딜레이 라인 구조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르게 생긴 구조들은 이제 IIR 필터를 하면서 이제 배울 거고요. 일단 뭐 트랜스버설 구조, 탭드 딜레이 라인 구조라는 명칭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식을 보시면요. 식은 자 B0에다가 현재 들어온 X를 곱하고 B1에다가 하나 딜레이 됐던 거 곱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 그림이 이걸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XN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B0가 곱해졌어요. 그럼 요게 B0 XN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Z-1이 있는데요. 이게 딜레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딜레이. 하나 딜레이 시키니까 XN이 XN-1이 됐어요. 그리고 XN-1을 B1과 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B1에 XN-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했어요. 그리고 또 딜레이 시켰어요. 그럼 이거 XN-2가 되고 그건 B2하고 곱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하나씩 딜레이 돼가면서 거기에 개수를 곱하는 그런 형태로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여기 XN이 들어왔어요. 거기 B0가 곱해지고 딜레이 되고 하나 딜레이 된 것에 B1이 곱해지고 또 딜레이 되고 그럼 XN-2가 되고 거기 B2가 곱해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XN-1까지 되고 거기 BN-1을 곱해주고 그럼 그게 YN이 된다. 즉 이 식을 그대로 블록선도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리얼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FIR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FIR 필터의 특징, 그리고 거긴 선형이상이란 말이 나왔죠. 자, 어떻게 하면 FIR 필터가 선형이상이 되는지, 그리고 네 가지 형태의 그 선형이상 구현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창함수 설계법, 주파수 샘플링 설계법, 최적 등맥동 설계법, 그리고 각각 이것에 대한 그 함수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창함수 설계법 같은 경우는 FIR1, 주파수 샘플링은 FIR2, 그리고 최적 등맥동은 FIR-PM 또는 레메즈, 이렇게 설계 방법이 있었고 그걸 이용한 코드 작성법 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라이제이션, FIR 필터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FIR 필터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